이번 시간에는 바이오의 신용 정보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신용 정보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 갈수록 우리 신용 조사, 즉 신용 정보나 신용 조사를 말하는 거죠. 이 신용 정보의 조사를 통해서 이 바이오의 신뢰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한 2000년, 2010년만 하더라도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사기꾼이 많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거래하면서 이런 우리가 사기꾼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서 내가 직접 공장을 가본 것도 또 공장을 찾아온 것도 얼굴을 만나보고 심지어는 시차가 있으면 전화 통화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뭐로 가지고 메일로 가지고 주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네가 계약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어를 반드시 신용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라는 것은 바이 신용정보는 바이 신용조회를 한다거든요. 바이 신용조사는 뭐냐?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특히 이 재무 정보들을 많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바이는 뭡니까?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이 상품을 가져가고 거기다 돈 줄 능력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재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코트라도 우리가 코트라도 조사되지만은 우리 한국무역보험사에서 바이의 신용 등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신용을 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무역보험사를 저희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코트라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리고 DNB라 해서 새겨지는 그런 던앤브래디드라고 새겨지는 그런 통신소도 있죠. 사무실수도 비용이 너무 고가죠. 우리 중소기업은 가능한 비용을 적게 들고 뭔가 안전하게 조사를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것은 한국무역보험사입니다. 옛날 이름이 한국수출보험사였죠. 이제는 무역보험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외 기업의 기관이 조회를 해줍니다. 그럴 때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떨까요? 어떤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보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봐주면 좋겠죠. 그 중에서 보시니까 지원 사업에 첫 번째가 국가신용조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신용조사 체크를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 지사라든지 해외 신용기관을 연계해가지고 이 해외 기업들이 기본 정보나 재무 정보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실시해주는 그런 보고서를 제시하는 그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바이어가 우리가 신용도가 없으면 거래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보험사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온, 그죠? 우리 국내 기업 수출기업이죠? 국내 기업이 수출기업이라 보시고요. 요게 수익기업이라 봅시다. 수익기업일 때 내가 여기다 조사 의뢰를 신청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한국무역보험사가 조사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외국 기업에다가 추가 자료라든지 실사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추가 자료를 공급받아서 총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접수합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제 받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해서 할 때 우리 자사부터 먼저 조회를 합니다. 자사부터 조회를 하고 한 3주 정도 우리가 시간을 주죠. 우리 회사를 쭉 조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한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이라든지 이런 할 때 한도를 주는 게 보통 달러로 처음에 한 5만 불 정도, 그죠? 조금 커지면 한 10만 불까지 이렇게도 한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전에 수출 기업은 꼭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미리미리 KCO에 다시 말해서 무역보험사에다가 우리 회사 회원가입해서 우리 회사 신용 한도를 받고 또 뭡니까? 조회 시간을 끝을 내야지 내가 우리 회사 조사하고 또 외국 기업 조사하고 그러면 한 6, 7주 거의 2달가량을 소비해버리면 바이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용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우리인데 제출하느냐죠.
첫 번째 이제 보니까 요약 보고서가 있고 풀 보고서가 있으면 전략 보고서 이런 두 가지를 주는데요. 뭐 시험 프로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약 보고서 일반 그 회사의 요약 현황들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3C저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세 개, C가 세 개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까? 캐릭터라 그래서 그 전 회사의 어떤 현황들 그죠? 두 번째가 그다음에니까 capacity 어떤 자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죠? 우리가 capacity 생산 능력이죠. 여기 character라고 합니다. 캐릭터. 그다음 그 업체의 어떤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캐릭터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본이 어떻고 생산이 어떻고 그 회사의 어떤 성격이죠. 회사의 성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게 일반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가 한 3년치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앞에 우리 기본 자료는 뭡니까? 요 기본 자료도만 총해서 예를 들어서 총 정리를 기본적으로 좀 해놓은 거죠. 요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서 풀보고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 기본 자료는 또 뭐가 나올까요? 이 회사의 등급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A 등급부터 저 밑에가 뭐 등급이 있다 칩시다. 이 회사가 무슨 등급입니다. 뭐 B입니다. C입니다. 밑에 등급은 인정 안 합니다. 그죠? 저희가 요렇게. 요 등급 뭐예요? 이 회사 판단은 그래서 등급을 준다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등급을 줘서 뭐 봉사가 요럴 때는 안 좋다 하지 말아 간 게 아니고 요런 경우는 저희가 이런 등급이 될 때는 수출 우리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요럴 때는 그래서 요런 등급입니다. 그러면 판단은요? 판단은 할 건가 거래를 할 건지 말까 한 건 우리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볼 줄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약 보고서가 이제 그 일반 현황들, 우리 3C에 관한 현황들 중에서 기본적인 거, 그냥 신용평가 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자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리포트가 아무래도 이런 그 종사의 원본인데 어떤 거가요? 거의 대부분이 재무에 관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3년치 재무상태표 있죠,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가 뭐랍니까? 뭐 대차조표라 불렀죠. 그죠? 발란시트, 재무상태표,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재무상태가 어떻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2020년, 그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랬다 칩시다. 자, 이럴 경우에, 갑자기 2020년도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굉장히 현금이 많이 이렇게 자산 안에, 현금 자산이, 이제 자산입니다. 자산 계정에서 현금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회사가, 굉장히 좋아졌구나. 현금 돈을 많이 벌었구나. 아니고, 우리 자산에, 그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보니까 지난해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 같은 자산에서 이런 유동자산보다 비유동자산이, 설비가 좀 많았다, 이 말이죠. 설비가. 여기 좀 많았고, 좀 작았습니다. 근데 같은 자산인데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 설비 자산이 이번에 좀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 어찌 될까요? 설비를 더 늘려야 되겠죠. 성장을 하면. 그런데 설비가 이렇게 오히려 준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설비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데 우리는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 유동성이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재무상태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필요한 거죠. 현금 흐름이 돈 얼마나 많이 흐르냐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IMF의 환란을 겪었다 97년이 나는데 뭡니까? 자금의 달러의 유동성 부족이잖아요. 지금 기업이 힘들 때는 현금 유동성 부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변환표 보고 시험자가 우리 손익분기죠. 손익대자표죠. 손익분석서.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회사냐, 못 버는 회사냐. 못 번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벌면 좋겠지만은 못 번다고 나쁜 게 아닌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 번 돈을, 이익금을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다 설비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고정 자산에다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앞으로 잘 될 거라 보고 빚도 늘어나죠? 부채도 늘어나는데 부채가 한없이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부 설비를 투자할 때 부채가 늘어난다. 이건 장기적 회사가 규모가 커지기 위한 단계죠. 초기 단계들, 아직 단계들. 이런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 또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사항들을 3년치를 비교해서 이런 자산들의 변동사항이라든지 부채 현황이라든지 또 손익 현황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내놓는 자료들입니다. 그것을 판단은요, 우리 회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소 조사 방법은 새롭게 신규 신청할 때는요, 주로 이제 통상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 회사를 조사하든, 그죠? 또 수입자를 조사하든. 그런데 기존의 자료 구매라는 건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기평가 보고서를 할 때는 뭐 당일치기로 준다는 거죠. 그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는 기존에 평가된 적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주로 이제 많이 알려지는 그런 기업들, 또 필요할 때는 당일로 처리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접수하면 보통 3주 정도 걸린다는 거. 그럼 앞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이제 바이오를 이제 찾아서 거래합시다라고 제의를 하고 나서 뭐 청약 성락을 통해서 이렇게 오퍼시티에 성락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서로 간에 3주가 걸리니까 그 3주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3주를 기다려주면서 저희 그게 끝날 때까지 있어줄 거냐 말이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 가버리잖아요. 다른 바이오가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3주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기 거래니까 서로가 좀 안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금액이 크니까 통상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면요.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거래를 좀 해봅시다. 또는 뭡니까? 아니면 좀 바쁠 때는 뭡니까? 이렇게 무역보험사에도 하겠지만 은행 거래조회랑 뱅크 레퍼런스가 은행 거래조회는 조금 좀 단축되죠. 왜? 은행 자체가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다양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전부 다 무역보험사를 해놨는데 신용조회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은행조회를 많이 쓰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 앞에서 실천 무역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유명한 그 상업회사, 그죠? 대표적인 게 D&B, 도렌브래티라는 회사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트라도 있지만은 제가 하는 거는 무역보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역보험사.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보도판을 가지고 설명드리냐면은, 무역보험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걸려요? 한 3주 정도 걸리죠. 3주 정도. 시간에 관계해서 어떻게 바이와 셀러하고 서로 협의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럴 때는 좀 짧게. 왜냐면 우리에서 전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출에 관한 정보, 뭐 예적금에 관한 정보 등등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하시고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건 아주 세부적인 건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럴 때 세부적인 경우 재무제표인데 모든 재무제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봐서 어떤 캐릭터라든지 캐피털 커패시티를 우리가 기본적인 3C를 흔히 말해서 3C거든요. 3C죠. 이 물론 5C도 7C도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그죠?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다음 캐피털 자산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능력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런 게 우리 하는데 무역보험사를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무역보험사는 많이 활용해 줄게 신용조회를 하는 겁니다. 바이어를. 신용조회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뭐 합니까? 여기다 수출보험을 듭니다. 수출보험을. 죄송합니다. 수출보험을 드는데 그 말은 뭡니까? 바이어가 돈을 지금 그때 결제를 못하면은 누가요? 무역보험사가 대신 자기들이 지급해주고 바이어한테 찾아가겠죠. 이런 수출보험이 우리 선적전보험, 선적후보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희가 또 하는 게 환변동보험이 있습니다. 환변동보험. 이런 거 상당히 좀 많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설명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환변동보험이란 뭡니까? 환율이 변동하는 거죠. 환율이 변동 어떨까요? 내가 수출할 때, 예를 들어서 수출할 때 1달러가 1,000원 했습니다. 1달러가 1,000원, 1달러가 1,000원인데 그런데 수출하니까 수출할 때 어떻게 되세요? 달러가 1,050원 올라갔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950원 떨어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산소 방식입니다. 한 3개월 때 결제받는다면 그럼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50원 손해보잖아요. 이런 변동에 관한 거. 수입할 때는요. 수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물론 무역보험사가 원부자재 수입이라든지 이런 해외 등록 수입 아닌 경우에는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우리는 주로 수출에서만 보험을 들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입할 때도 뭡니까? 1,050원 올라가면 곤란하죠.
950원 떨어지면 좋은데 안 됐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특히 수출할 때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의 그 차이로 손해를 보는 걸 환차손이라든요. 이런 환차손에 대해서 이게 환변동이죠. 이 변동에 대해서 보험을 좀 들고 싶은데 우리 중소기업은 뭐 기본이 100만 달러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 보험을 잘 안 들어주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는 보험공사를 따지면서 무역보험사를 통해서 여러 중소기업이 뭉쳐가지고 이 은행하고 내고를 하겠죠. 보험공사가. 그럴 때 뭐 네가 3만 달러 하든 5만 달러 하든 금액 관계없이 받아줍니다. 이 좋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무역보험사가 꼭 아셔야 될 게 신용조회만 지금 우리 교재는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수출보험도 있고 환변동보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기존에 이제 통상 3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인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사 보고 방법은 뭐 사이버 영업소 인터넷에 해도 되고요. 직접 회사에 가도 됩니다. 그렇게 취급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고 가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나왔던 앞에 부분이 해외 인증 정보라는 게 있죠. 다시 말해서 해외 주요 외교 규격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나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냥 국가마다 지역마다 좀 제정된 그런 어떤 교육 제도를 우리가 외국 교육 인증 제도라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우리가 여기 보시니까 통신문화의 TL9000이라든지 또 요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햇셉이죠. 햇셉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보시면 뭡니까? 냉동 식품류라든지 냉동 수산물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실제 배추김치도 이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서서히 받아야 될 게 이렇게 과자류, 그죠? 캔디류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초콜릿, 국수, 그죠? 면류들 그리고 적석 섭취식품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햇셋을 안 받으면 판매를 못 하게 됐죠. 갈수록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야 됐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많이 신경 쓰이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 먹거리 있죠. 먹거리. 그게 바로 FDA이죠. 미국 식약청입니다. 우리는 뭐 KFDA라죠. 한국 식약청은. 이 먹거리 먹고 바르는 거죠. 의약품 있죠. 먹는 거 식품이라든 바르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라든지 다 먹는 겁니다. 의료기기라든지 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잠재적인 그런 건강상 유해로부터 우리 공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의약청에서 불순물이 섞였는지 허위 식품 번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검사하고 감시하고 감정하는 그런 역할들이 FDA가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까다롭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들은 반드시 FDA를 통해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 또 유명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 마크라 그래가지고요. 주로 생산자도 판매상도 수입자도 대부분 다 요구되는 그런 반강제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보니까 전자전기 제품들죠. 기계류, 건축지자재라든지 건설기계류, 그다음 선박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이 전자기기 부품류 한 60%, 20% 정도 차지하는데 거의 전자전기, 기계류 부품들이 반드시 이렇게 유엔 마크를 따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합당하게 비슷하게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유럽에는 C마크죠. C마크. 불어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저 C마크는 제품이 안전하다든지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들 하는데 주로 주요 대상들은 완구류죠. 가스, 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그죠? 통신 단말기, 신체 보호 장비, 의료기기, 온수 보일러, 건축 자재, 여러 장비, 일반 안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기전자의 건축 기계랑 기계 설비라든지 아까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보신 게 유엔마크 보셨던 이제 유럽은 C마크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는 러시아 구연방체제에서 전부 다 합계 고스트라라 그래서요. 러시아로 자국내에 들어오면 고스트 마크를 반드시 인정을 받도록 강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로 이제 네 번째입니까? 중국을 그래 많이 하잖아요. 강제 인증 제도에 CC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 품질 표준화법, 상품 검사, 이런 소비자 권익법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강제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게 그것이 바로 CCC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 관제 인증 제도는 자기들 소비자는 동물식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산다라는 일종의 상품 검사 제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산업기계라든가 한번 비교표를 보면요, 이런 안정에 미국에는 UL 마크고요, 유럽에는 CE 마크고, 중국에는 CCC 마크죠. 또 일본에는 PSE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고스트 마크였지만 한국에도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안전보건, 환경, 품질의 강제 인증 분야로 국가적으로 단일화 시킨 게 우리 KC 마크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특정 제품, 유통 판매할 제품에 반드시 KC 마크가 붙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보면 국내에서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었다든지 한국 유럽에서 만들었다든지 만들면 어찌 됩니까? 중국에서 만들면 CCC 마크가 붙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에 KC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럽을 간다. 그럼 C 마크를 붙여야 되고 미국은 UL 마크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게, 자, 이번에 이제 또 일부 이제 부품들에서 이제 건설 기자재라든지 또는 뭡니까? 또 이렇게 전기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제 인증제도인 CCC에서 자아 인증이라는 말로 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제품에 사용되는 그 인증, 다시 말해 부품을 가지고 CCC 인증 부품의 CCC 인증수가 꼭 소멸되기 때문에 자아 인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국내에 보면은 국내 제조업체는 앞으로 중국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그런 시험소에서 이렇게 인증을 이렇게 주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찾는 데 주력이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찾기 힘들죠? 그러면 주로 이런 것들 어디입니까? 코트로나 기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뒤에 이런 인증기관이라든지 인증정보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런 사이트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시니까 일부 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일 경우에 선언 방식인데 그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런 품목들의 인증들이 보시니까 여기 있죠. 퓨즈, 모트, 저전압 스위치, 컴프레셔, 자동 줄이, 안전벨트 등, 그죠? 조명의 의자, 박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용접기라든지 전동공원 이런 부분일 때는 어떻게 인증이 되는지를 조금 유심히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아닙니다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의 문서들을 어떻게 준비되는 건지, 그리고 등록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한 검색을 할 때는 이런, 그죠?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우리 한국 무협에서 요런 그 자아선언 프로세스를 무협에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다. 해운에 가입해야 되겠죠? 또 유리 해운에 가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쪽에다가 의뢰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 접속하고 시험 성적서를 서류를 등록해서 SDOC를 발행받아서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두 번째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다시 그런 공장 인증절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 이런 그죠? 이런 선택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직접 그런 수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런 해외 인증은 어디서 주로 우리가 많이 보면 되냐면은 국내 한국산업기술시험은 해외 인증 정보 시스템에 가시면요, 거기에 국가별 인증이죠. 인증 마크업 인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니까 지역 선택 있죠. 국가를 선택하고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뭐 어느 지역이냐, 그죠? 그리고 이제 인증을 그 나라에 맞는 인증을 요구하겠죠. 그럼 이럴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어떤 게 인증이 들어갑니까라고 우리가 바인데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수출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국가 기관에다가 또는 그런 컨설팅 한다면 그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문의해서 우리가 보도마크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면요, 그 국가의 그 지역에는 어떤 인증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실컷 보도마크 만들어 놓고 수출하려고 계약을 하니까 저기서 뭐가 된다? 인증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 생깁니까? 그랬을 경우는 수출이 안 됩니다. 왜? 인증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또 깁니다. 2달, 3달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1, 200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가능한 거죠. 이런 비용들도 우리가 인증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강제 규정이거든요. 국제인증은 국제인증 강제 규정인데 이런 인증들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제품을 제조했다고 칩시다. 제품을. 그럼 이걸 무조건 수출한다고 되느냐? 아니죠. 하려니까 어찌 됩니까? 바이어가
바이어가 수입하는 바이어가 뭐라 합니까? 이런 인정이 있습니까? 없으면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없으면. 뒤늦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기존의 바이어를 실컷 찾았던 거, 또는 뭡니까? 좋은 바이어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기회상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어느 국가라는 지역에다가 수출을 만약에 한다면요. 그 우리 제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상품에,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 쪽, 우리가 제조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그 나라 국가에는 어떤 국제 인정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역봉사에 미리 신청만 3주 걸리듯이 이건 더한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이 엄청 듭니다. 비용이. 그죠? 또 두 번째, 시간의 문제와 나머지 어떤 그 준비, 시간만, 비용,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자료라든지 서류라든지 증명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삼일체가 되어주면은, 그래서 그 비용이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수천만 원이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뭐 2-3달 흘러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신용 조회를 미리 해놓듯이 미리 준비해서 그게 수입자를 우리는요 홍보하기도 좋죠. 이렇게 미리 당신 내가 원하는 수출 수입에 원하는 그런 인정을 다 따고 있는 회사고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을 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이렇게 봅시다. 인정은 좀 쉽게 말하면 인정이라니까 걔라는 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중소기업에서요. 자꾸 중소기업이라면 죄송합니다. 아주 그 소규모 기업에서 어떤 경우 있냐면요. 현장에 생산해요.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생산하면 몇입니까? 지금은 생산 일지라는 걸 가지고 서류화 시켰지만요. 옛날에는 생산하려면 뭐, 오늘 몇 개? 한 100개 오늘 생산할 거예요. 라고 구두를 우리가 생산해 조장에 이야기를 하면요. 생산 부서 만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100개를 만들고 뭐 했는데 분량 10개 나왔다든지 물으면은 그냥 보던 신문지 쭉 찢어가지고 몇 개 만들었어요라고 보고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물건들이 제대로 생산되는지 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기계 부가가치가 활성화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다시 생산 관리가 느려진다면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서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서식이 작업 지시 오늘 몇 개 만들고 또 그게 보고할 때 뭐 생산 일지에 대한 뭡니까 뭐 물량률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어떤 대체 개인을 어떻게 시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제품에 안에 들어가는 원료는 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서 그럼 제품 안에는 각각 로또 넘버가 그죠? 각각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요 문제가 생겼다, 불량률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던 로또 넘버에 연관되는 그런 그죠?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겠죠. 이런 식의 어떤 게 관리를 해줌으로써 뭡니까? 소비자가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건 바로 네가 생산할 때 어떤 그죠? 다시 말해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시스템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그 분량을 줄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장, 다시 요즘 스마트 팩토리 말합니까? 그런 식의 뭔가가 어떻게 이렇게 전문화, 체계화, 시스템화가 되는 그렇게 해서 생산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때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없이 가는 안전성을 유지하는 그렇게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게 ISO든 뭐든 인정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런 인정 없이 그냥 내가 물건만 좋으니까 팔겠다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정보인증센터 가보시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정부 지원이 많네요. 그죠? 정부 지원이 뭐랬죠? KL 해외 인정하는데 시범 지원 제한된다든지 기간을 신청을 안내한다든지 어떻게 합니다. 안내하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수출 바우처를 해가지고 중기부, 다시 옛날 중소기업청이죠. 중소벤처기업부가 거기에서 소관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금 지원도 하고요. 또 뭡니까? 나의 교육 지원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런데 좀 와서 활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좀 아셔가지고 이런 걸 수시로 좀 한 번씩 봐주십사.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으로 보시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한국무협회에서도 이런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먼저 제가 해외 인정 정보 시스템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다양성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역협회가 또 그게 무역통상정보홈에 가서 해외 인정을 콩 누르시면요. 요 해외 인정을 무역통상정보 인정 문제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국에 관한 뭐 CCC 인정에 관한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에 관한 거죠. 전부 다 중국 인정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중국이라고 지금 이북도 있고요. 널렸잖아요. 요거를 나라를 선택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다 하고 선택하고 또 일본이다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그럼 중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도 좀 좋은 자료가요.
중국의 인정에 관한 길라잡이 뭐냐면 중국에서 CC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뭔가를 하나하나 클릭하셔가 CCC가 어떤 건지 어디에 어떻게 준비되는지 CC 마크 뭐 어떻게 표시하는 거 그다음 뭡니까? 이런 것들을 뭐 CSP라든지 공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우리가 그냥 국제 인증인갑다, 뭐 ISO인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세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모의협회의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우리 해외 인증 정보 시스템에서는 그런 어떤 국제 인증의 정보도 국가별 인증도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만 또한 뭡니까? 그런 지원 제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그런 지원들을 받으시는 것다면 꼭 여러분들이 중소기업들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수출입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랍니다. 왜냐요? 중소기업은 첫째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죠. 두 번째 뭐였어요? 자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가할 자금이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어떤 제품의 기술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움받는데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는다든지 자금에 지원받는다. 세 번째, R&D를 통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자금들을 정부들이 다 지원하는 정책 자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출에 대한 거, 또 제조에 관한 거. 이런 것들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힘을 얻으셔서 제대로 된 수출할 기업으로 그렇게 발돋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6장 마무리하겠습니다.